C필러에 있는 스피커로 형 목소리가 들려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제가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시나요? 네, 카레 비광환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펠리쉐이드입니다. 최근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은 그런 차죠. 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런 대형 SUV는요 정말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경차 여러 대 파는 것보다 이런 대형 SUV 한 대 파는 게 훨씬 더 많이 남거든요. 이렇게 같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도 이런 큰 덩치 때문에 비싼 값을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해를 시키는데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런 대형 SUV들을 조금이라도 더 팔고 싶어하는 욕심이 들기 마련이죠. 그리고 현대자동차처럼 1년에 수백만 대씩 찍어내는 대형 브랜드들은 이렇게 그 자사의 라인업, 포트폴리오를 촘촘하게 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쫙 다 있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가 그 현대자동차 라인업에서 대형 SUV를 차지하고 있던 베라크루즈가 지금 단종된 지도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국내에 출시한 이 펠리쉐이드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떤 면이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펠리쉐이드 일단 덩치도 덩치인데요. 이 덩치만큼이나 정말 거대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게 이 캐스케이딩 그릴이죠. 이 캐스케이딩 그릴 얼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즘 차들 보면 라디에이터 그릴이 점점 커지고 있죠. 최근에 나온 BMW X7 어떻습니까? X7도 크기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정말 얘도 못지않게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기도 크기지만 옆쪽에 크롬 라인을 보시면 요게 이렇게 점점 두꺼워지잖아요. 그리고 두께가 정말 상당한데 이 현대자동차가 캐스케이딩 그릴을 처음 소개했을 때 뭐라고 했었죠? 이 쇳물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두께가 다이나믹하게 점점 두껍게 빵 들어가는 걸 보면 이제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정말 쇳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크기도 크기지만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패턴, 이 패턴도 보시면 예전에는 정말 뭔가 그냥 무늬만 넣은 2D 스타일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얘는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봐도 올록볼록 하고요, 옆에서 이렇게 봐도 안쪽으로 실제 막 구멍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되게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D 패턴이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복잡한 패턴들은 이렇게 눈으로 딱 봤을 때 차값이 비싸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잘 전달해주고 있죠. 라디에이터 그릴이 커지면서 이 엠블럼도 엄청 커졌어요. 옛날 차들 보시면 옛날 뭐 한 90년대 말 그때 나왔던 현대자동차들 보면 이 현대 엠블럼 한 요만 하거든요. 그때보다 한 4배는 커졌다고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이 캐스케이딩 그릴의 굴곡을 따라서 보닛에도 상당히 깊은 주름이 빡 들어가 있고요. 이 양옆에 자리하고 있는 헤드램프도 상당히 이 펠리쉐이드의 특징 중에 하나죠. 이 현대자동차에 요즘 나오는 최신 SUV 라인업을 보면 지금 얘처럼 컴포지트 헤드램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위쪽에 주간주행등, 아래쪽에 진짜 헤드램프라고 할 수 있는 상향등, 하향등을 달고 있는데, 얘는 그걸 약간 비틀었습니다. 이 코나나 산타페는 위쪽에 주간주행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헤드램프가 달려 있었는데 얘는 주간주행등을 수직으로 넣었죠. 수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라디에이터 그릴도 수직으로 정말 빵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위아래 나누고 그러지 않고 정말 빵 들어가 있는데, 얘만큼이나 수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 주간주행등입니다. 이 보닛부터 범퍼 하단까지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 대형 SUV의 당당함, 이런 거를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수직적인 요소를 넣어서 거대한 매력을 잘 발산시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예가 뭐가 있죠? 바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딱 이렇죠. 그래도 정말 뒤에서 가다 보면 흔치 않은 정말 거대한 SUV의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펠리쉐이드도 이런 수직적인 라인을 통해서 비슷한 효과를 연출하고 있죠. 이 펠리쉐이드는 얼마 전에 열렸었죠. LA 오토쇼에서 처음 공개가 됐었던 바 있는데, 그 북미에 출시하는 모델들을 보면 여기 이 부분, 이 주간주행등이 뚝 떨어지는 이 가운데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북미형과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이 아래쪽에 광원이 지금 띠용띠용 3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쪽이 하향등 2개, 아래쪽 얘가 상향등인데, 북미형은 이게 렌즈가 2개만 들어가더라고요. 이 주간주행등 사이로 여기 2개, 그 다음에 안쪽에 몇 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칸. 요게 이제 방향지시등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구간이고요.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약간 푸마인가요? 이 펠리쉐이드의 옆모습,
일단 길이가 상당하죠. 거의 5m에 육박하는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키도 지금 거의 제 키가 173인데 173이 조금 안 되는 대형 SUV에 어울리는 덩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산타페에서 똑같이 발견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인데요. 이 휠하우스에다가 이렇게 주름을 넣었죠. 주름을 이렇게 한번 볼록한 면에다가 불쑥 들어가게 이렇게 한번 면을 싹 집어놨는데 산타페에서도 똑같은 터치를 집어넣었었거든요. 이런 게 뭐냐면 바퀴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시각적인 트릭입니다. 사람 얼굴도 이 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게끔 이 눈꺼풀도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눈썹도 달려있고 안으로 이렇게 훅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가 합쳐져 있잖아요.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 이 눈이 이렇게 평평한 피부에 눈만 띡 달려있다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죠. 이 바퀴도 정말 이런 디자인 중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철판에다 바퀴만 딱 갖다 끼면 되게 밋밋하고 허술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퀴의 기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주름을 한번 덧대면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긴 하지만 여기 한번 이렇게 덧대면 그냥 이렇게 뚝 떨어뜨리는 것보다 이 팬더의 볼륨감을 조금 더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 찝으면 한 몇 밀리지만 그게 시각적으로 상당히 크거든요. 자동차에서 몇 밀리는 그냥 몇 밀리가 아니에요.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는 길이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요. 여기는 또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둘러서 SUV다운 터프한 매력까지 가미를 시켰네요. 만약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시기로는 이 펠리쉐이드도 산타페처럼 인스피레이션 에디션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적인 매력을 좀 더 갖추게 될 인스피레이션이 나온다면 아마 이 검정색 플라스틱을 차차 색깔로 바꿔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요게 20인치 휠이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 모델은 TX 휠인 것 같고요. 지금 좀 이따 다른 모델들은 일반적인 휠을 끼고 있거든요. 크기는 똑같이 20인치고요. 타이어를 미쉐린 꼈네요. 캘리퍼도 이렇게 좀 강조된 듯한. 네. 아 얘도 그거네요. 그 저기 TX. 아 QX 제품? 네네. 자 사이드 미러도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처럼 생겼죠. 일단 크기가 상당히 커서 운전하다 보면 시야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적으로 방향지시등이 있죠. 이 방향지시등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주간주행등의 연장선입니다. 주간주행등처럼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띡띡 꺾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범퍼에 가로지르는 선 있잖아요. 중간에 끊긴 거. 그것도 똑같이 구현을 해놨어요. 이런 디자인적인 재미가 살아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후측방에서 다가오는 차가 얘가 방향지등을 켰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방향지등 하나 더 달아놨습니다. 지금 광원이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어핸들도 지금 보시면 이게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이 크롬이 그냥 반짝거리는 되게 싸구려 크롬이 아니고요.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살려놨거든요. 앞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대한 캐스케이딩 그릴 있잖아요. 걔도 아까 그 디자인 설명하실 때 이상엽 전문인이 나와서 말씀하시길 리퀴드 메탈 재질을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상당히 고급스러운 크롬을 대량으로 아낌없이 썼네요. 그리고요 저는 이 펠리쉐이드의 디자인에서 반복적으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요런 모양이거든요. 요런 모양. 요게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까 여기서도 있었고요. 또 이 A필러를 따라서 지붕으로 지나쳐서 C필러 떨어지는 이 크롬 라인도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돼 있던 걸 꺾어서 지붕에 달아놓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리어램프도 앞쪽에 헤드램프와 통일성을 살리기 위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딱 보면 크롬이 일단 시선을 끌어서 여기를 주로 봤었는데 아까 달리면서 보니까 이 아래쪽에도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얘랑 똑같이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크롬이 쓰여 있고요. 이 선이 지금 얘는 딱 집어놨고 여기는 은은하게 꺾여져 있잖아요. 이 주름하고 이 선하고 딱 만나서 되게 스피디하게 뒤로 쫙 빠져나가요. 이런 대형 SUV는 자칫 잘못하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되게 면이 심심해 보이기가 쉽거든요. 너무 커 보이기도 하고. 근데 얘는 이런 주름들을 통해서 여기도 주름 있죠. 이런 주름들을 통해서 어디 하나 심심해 보이는 면이 없습니다. 이게 측면에서 보면은 앞바퀴에서 시작하는 날렵한 느낌을 줘요. 예. 이 C필러도 많은 SUV들이 그렇지만 이 두께를 통해서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보호를 더 받을 것 같은 차체 가능성이 뛰어난 것 같은 그런 걸 디자인적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데 얘도 되게 두껍게 들어가 있죠. 달리고 있는 펠리쉐이드를 제가 얼핏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의외였던 게 뭐냐면 이 리어 팬더가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키가 지금 되게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엉덩이가 옆으로 삐져나와 있어서 안정감 있어 보이더라고요. SUV로서 잘 처리한 그런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과거에 한국 차를 보면은 왜 저렇게 하체가 부실해 보일까라는 아쉬움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체가 좀 든든해 보이는 듯한. 그렇죠. 심지어 옛날 차들을 보면 차는 요만하고요, 차 폭은 요만하고요, 타이어가 안으로 이만큼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큰 차는 좋아하니까 차는 크게 만들었는데
뼈대는 크지 않은 거예요. 그죠. 크기 차체만 커지고. 그러니까 이 차체 바깥으로 타이어가 이만큼씩 들어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차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네. 이 펠리쉐이드도 각종 레저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 측에서 이런 좋은 예로 예. 이렇게 꾸며놓은 게 이상희업 전무님도 그랬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도 얘기하시기를 그 가족을 많이 생각했다. 그렇죠. 디피도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저 캐리어가 다른 차에 뭐 올란도나 이런 차들에 달면은 되게 커 보였는데 이 차에 다니까 되게 작아 보이네요. 오히려 되게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이게. 그렇죠. 예. 이 리어램프도 아까 헤드램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구조를 디자인적으로 풀이를 해놨죠. 그래서 이 세로로 떨어진 선 하나에다가 사각형을 뿅뿅뿅 3단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게 사실 레인지로버가 뒤에서 보면 사각형이 2층으로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얼핏 이렇게 순간적으로 보면 레인지로버 느낌이 살짝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요 안쪽 면이에요. 하얀 면. 이게 이제 저는 다른 어떤 차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런 처리인데 아주 촘촘하게 빨간불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 크롬 면에다가 빨간색 아주 작은 점을 쫌쫌쫌쫌쫌 박아놔가지고 이게 뒤에서 보면 빛이 들어온 듯 들어오지 않은 듯 되게 은은하게 약간 분홍색? 아주 은은하게 빛나거든요. 맞아요. 이런 처리는 다른 어떤 차에서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칭찬해주고 싶어요. 여기가 이제 후진등이고요. 여기가 후진 그냥 전구 타입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반사경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옆면으로는 반사경이 이만큼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뒤쪽으로는 반사경을 다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할당돼야 되는 반사경의 면적을 여기에다가 배치를 했죠. 네. 이 하단부 트윈팁 배기구가 자리를 했고요. 스키드 플레이트도 달려 있습니다만 철제는 아니고 플라스틱이죠. 그리고 여기 은근히 튀어나와 있네요 이게. 네. 지금 가장 뒤로 튀어나와 있는 게 이 부분이네요. 네. 혹시 후진하시다가 뭔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콕 찍으시면 여기가 이제 근데 요 정도만 해도 아마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 네. 고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여기 후방 카메라는 딱 중간에서 왼쪽으로 조금 틀어진 자리에 있는데 요게 화질이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네, 이번에는 펠리쉐이드 운전석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대시보드를 선을 보면 지금 좌우로 넓게 가로를 크게 써서 시각적으로도 실제 넓이보다 더 넓어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 나온 차들 보면 이렇게 가로로 넓게 대시보드를 펼쳐놓고 가운데다 센터페시 모니터를 딱 박아놓는 그런 디자인은 신차 중에 안 그런 차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되게 비슷한 형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센터페시 모니터에다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펠리쉐이드를 예를 들면 예전에는 8인치 모니터를 여기 띡 박아놓는 게 현대자동차의 그 센터 디스플레이였는데 펠리쉐이드는 이 센터 디스플레이를 계기판이랑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패널로 하고요. 가운데다 계기판을 파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투적인 다들 똑같이 생긴 대시보드에서 조금씩 변화를 추구해가는 게 요즘 보이고 있죠. 스티어링 휠은 산타페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디자인이고요. 어우, 패드 시프트도 들어가 있네요. 조작감도 좋고요. 그리고 이 가죽의 푹신푹신한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현대 기아차들 특히 소형차들 같은 경우에 이 림이 너무나 가늘어서 조금 두꺼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얘는 뭐 이 정도면 좋네요. 이 정도면 조금 더 두꺼워도 좋겠는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베이지색 가죽을 둘렀기 때문에 상당히 화사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이런데 그 우드 그레인도 들어가 있는데 얘가 지금 가격이 상당히 싸게 나왔다고 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주고 있는데 조금 깨는 게 있어요. 이런데 만져보면 소재가 역시 아주 비싼 차는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딱 전해집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나무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그 시트지 붙여놓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그 원가의 한계가 느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그렇고요. 센터 터널에 이런 그 메탈 재질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만져보시면 약간 그 정말 고급스러운 금속 느낌이 아니고 시트지 같은 느낌이 살아있어서 그 원가의 한계가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와, 천장이 알칸타라예요. 정말 부드럽네요. 그리고 쿠션감도 눌러보시면 이 말랑말랑한 게 와, 이거 정말 제가 덮고 자는 이불보다 더 부드러운데요. 요런 거는 돈을 아껴 싶다는 느낌이 훨씬 들고요. 요런 데랑 요런 데는 조금 아쉽고, 그런데 요런 데는 눌러보면 쿠션감이 있고요. 여기도 말랑말랑하고요.
그러니까 차급 정도의 소재는 딱 썼습니다. 딱 정확하게.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요 피아노 블랙 네. 이게 이렇게 좀 눈높이를 달리해서 보면 면이 고르지 않아요. 약간 울었어요. 네네. 듣기로는 이런 걸 아주 평평하게 짜내기가 네. 조금 어렵대요. 이런 스위치 부분도 지금 얘는 안 보이는데 이걸 만약에 같은 재질로 이만큼을 패널을 짜잖아요. 네. 모서리 부분이 네, 시작되는 조금 부분. 울기 시작한대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걸 완전 평평하게 짜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게 요즘 현대차들 보면 그 스위치 배치를 너무너무 잘해요. 정말 쓰기도 편하고요. 버튼의 크기도 크고요. 논리적으로 요목조목 잘 모아놨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공조장치 여기 딱 모아놨죠. 그리고 딱히 그 내가 원하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도, 싱크, 온도, 좌우 온도, 3존, 네. 운전석, 동승석, 그 다음에 뒷자리 이렇게 각자 원하는 온도를 맞출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에어컨 껐다 켰다, 풍량 뭐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운전 중에 뭐 내비도 그렇고요, 바로가기도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예. 요 버튼에 글자가 잘 안 보여요. 라이트를 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조명이 안 들어오는데 네, 글쎄요, 저는 이게 좀 잘 안 보이네요, 글자들이. 그쵸. 네. 그리고 지금 조명을 켜볼까요? 조명을 켜면 밝기를 최대로 했거든요. 요럴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낮의 경우에는 이게 살짝 시인성이 좋지 않죠. 네네. 예. 지금 이 크롬 재질하고 네. 글자의 색깔하고 대비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살짝 안 보일 수 있어요. 네. 이런 데도 보시면 이 메모리 시트 버튼이 있거든요. 네. 메모리 시트도 지금 세트하고 1, 2하고 사이에 이렇게 굴곡을 둬서 그냥 촉감만으로도 얘랑 다른 성 종류의 버튼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그 윗사람들이 야 이거 디자인에 그러면 띵띵띵 박아놓기 싫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 놓은 점 이런 거는 생각을 한번 더 한 거죠. 저런 버튼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굳이 버튼을 쳐다보지 않아도 그렇죠. 네, 느낌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D는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거 오돌토돌하게 만들어 놓은 거. 소재도 지금 크롬인데 크롬 사이에서도 얘랑 이 중간에 들어간 선이랑 반사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신경을 더 쓴 거죠.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시면 지금 카메라 위치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디자인을 넣었어요. 오돌도돌하게. 네. 그냥 만들지 않고 이런 패턴들이 이 가운데도 많이 있죠. 저 파킹 버튼 저 위치는 디자인적으로 거의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일 텐데. 맞아요. 네. 그냥 무성의하게 그냥 띡 버튼 딱 박아놓고 끝. 네. 하기 쉬운 자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데까지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오돌도돌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게 이제 이런 다이어리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건 정말 신경을 잘 쓴 거죠. 이 대시보드 상단을 이렇게 어둡게 처리한 거는 햇빛을 받게 되면은 이 밝은 색일 경우에 유리창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시야에 좀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디자인적인 요소가 네. 없거든요. 굴곡도 없고. 네. 이런 게 상당히 좋죠. 네. 만약 여기 뭐 디자인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여기 다 비치거든요. 유리에. 그렇죠. 예. 드라이브 바이 와이어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네. 요 밑공간을 쓸 수가 있죠. 여기 아래도 수납 공간에 추가로 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아래에 또 뭐 단자도 있네요. 12V 단자 하나 있고 그 옆에는 뭐죠? 안 보이는데? USB 단자. 아, 여기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이런 것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여성분들 드라이빙 슈즈 힐 신으시는 여성분들이 이제 차 안에서는 다른 신발 갈아 신을 때가 있거든요. 편한 운동화 네. 같은 거에다 두고 그쵸. 두셨다가 네. 뭐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본격적인 공간이고요. 예. 또 차량 주행과 관련된 부분도 여기 이렇게 딱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열선이랑 관련된 건 여기 또 쭈르륵 모아놨습니다. 요게 이제 또 펠리시드의 자랑 중에 하나죠. 멀티 터레인 컨트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게 지금 온로드용 하나 둘 셋 네 개, 오프로드용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로 되어 있을 때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누르시면 오프로드 모드로 넘어가요. 그럼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고르실 수가 있는 거죠. 아, 여기도 이렇게 바뀌는군요. 이렇게. 아까 요거 오프로드 가서 타보셨는데 느낌이 네.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시간이 너무 짧았고요. 네. 오늘 날이 추워서 아까 그 모래 구간 들어갔거든요. 샌드? 근데 네. 샌드가 다 얼어서 자갈 수준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딱히 오프로드 잘 달려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너무 짧았고요. 근데 이런 거 마련을 해놨다는 거 칭찬할 만해요. H트랙이 그동안 사륜구동이긴 했는데 이렇게 본격적인 장비까지는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네. 뭔가 부가 기능은 없었어요. 예, 예. 근데 이런 거 그 운전자로 하여금 나 지금 스노우구나, 스노우를 놓으면 뭔가 더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주잖아요. 실제로 뭔가 기능을 하겠죠. 네.
이런 거 상당히 칭찬해 줄만 하고요. 온로드랑 오프로드랑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 상당히 세련됐습니다. 그죠. 네, 이런 건 다른 어떤 브랜드 따라했다는 말도 안 나오고 독창적이고 그냥 쓰기에도 멋있고 네. 직관적이고 너무너무 좋아요. 공간도 덜 차지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여기에도 또 엄청나게 숨어 있죠? 여기 푸시를 누르시면 스르륵 하고 열려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도 돈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죠. 이런 데선 또. 그걸 딱 열었어요. 열면 또 뭐가 있느냐? 컵홀더가 이렇게 있는데, 컵홀더 이거 진짜 착합니다. 착한 컵홀더예요. 네, 여기 보시면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요. 여기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컵홀더가 그냥 만약에 내가 무슨 큰 물건을 놓고 싶다 그럼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컵을 꽂고 싶다 그러면 여기 푸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컵을 꼽으시면 되죠. 접으실 때는 이렇게 수납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데도 보시면 되게 고급스럽게 잘 마감을 잘했어요. 이런데 보시면 금속으로 뭔가 화살표를 박아놨잖아요. 그럼 싸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작동도 되게 묵직하게 싼 느낌이 안 나요. 네. 여러분, 내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현대에서 돈 안 받았어요. 그냥 좋아서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뒤로 센터 콘솔도 보시면 와, 공간이 깊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쓸만하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을 갖췄다는 건 상당히 잘 처리한 거죠. 예. 자, 그리고 오버헤드 콘솔도 보시면 되게 뭔가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죠. 일단 이런 버튼들도 크롬으로 따로 마련했고요. 사실 운전하다 보면 이런 데 누가 잘 안 쳐다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으로 되게 비싸 보이게 마감을 잘했고요. 여기도 보시면 선글라스 케이스인가 하고 열어보면 아니고요, 컨버세이션 미러죠. 그래서 저기 지금 3열에 앉아있는 승객들이랑 말을 할 수 있게끔 볼록 거울을 달아놨네요. 그리고 지금 얘는 3열이 갖춰져 있는 차잖아요. 그래서 시트 구성이 223 혹은 233 이런 차인데 3열에 앉아있는 승객들과 소통을 할 기회가 많을 거 아니에요. 메뉴에 들어가 보면 후석 대화 기능이 있잖아요. 얘를 누르시면 지금 제 목소리 울리는 거 들리시나요? 그럼 제가 일단 3열로 한번 가볼게요. 예. 네. 자, 3열로 왔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C필러에 있는 스피커로 형 목소리가 들려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제가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시나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울리기 때문에 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백화점에서 사내 방송하는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3열에 네. 자녀 1호, 자녀 2호가 앉아있다 서로 싸워요. 네. 그럼 운전하고 있다가 아빠가 야, 니네 싸우면 안 돼 하고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목청 높여서 확 소리 지르지 않고 니네 조용히 해야 돼 하면 뒤에 있는 애들이 조용히 할 수밖에 없겠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메뉴에 보시면 후석 취침 모드가 있어요. 네. 제가 라디오를 듣잖아요. 챙겨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그랬어요. 라디오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후석 취침 모드를 켜잖아요. 아, 1열 시트에만 라디오가 그쵸. 나오는구나. 지금 제 귀에는 이 라디오 소리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뒤에는 2열, 3열에 달려있는 스피커는 다 꺼버리는 거죠. 그럼 뒤에서 식구들이 자고 있다가도 계속 편하게 취침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원래 듣던 소리 계속 들을 수 있는 거고. 아, 이거 발표하실 때 가족 하더니 진짜 가족 생각했네. 그쵸. 네. 글러브박스는 얼마나 넓은지. 넓긴 넓은데 조금 아쉬운 게 이 안쪽 면에 뭘 대진 않았네요. 그냥 생 플라스틱이에요. 부어 포켓이 조금 좁아요. 조금 아쉽네요. 네, 조금 좁아요. 예. 이 차급에 비해서 더 넓어져도 될 것 같은데. 얘는 아마 네. 이 디자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이 문 손잡이 부분이 좀 많이 넓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핸드폰을 넣어보니까요, 핸드폰이 이렇게 가로로 다 들어갑니다. 보통 이렇게 좁아서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얘는 가로로도 다 들어가요. 자, 이번에는 운전석에서 뒤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223, 그러니까 7인승 모델이고요. 233 이렇게 되어 있는 모델은 8인승 모델이죠. 23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의자로 되어 있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열에는 사람이 별로 탈 일이 없고, 이 공간이 있어서 사실 그 3열로 가기가 상당히 수월해졌고, 여기에다 무슨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게 그렇죠.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열에서 봤던 것처럼 엄청나게 넓어요. 머리 공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그 텀블홈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공간을 중요시하는 차들은 창문을 이렇게 숙이지 않고 뒤로 이렇게 빼거든요. 이 머리 사이에 공간이 상당히 넓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게 이 차량막이거든요. 기아 모델이니까 당연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렇게 흉은 아니거든요. 펠리쉐이드는 빠뜨리지 않고 집어 넣어줬네요.
이 문틀 안쪽이 그냥 철판이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랜저도 그렇고 네. 얘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기암급이라면 여기를 플라스틱 몰대로 몰대? 쫄대도 아니고 몰딩도 아니고 플라스틱 몰딩으로 이렇게 감싸서 이 철판이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얘는 그걸 빼먹었다는 게 조금 의외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플라스틱 몰딩이 있고 이 거리가 있는 차들은 이게 별로 도드라지지 않거든요. 네. 근데 얘는 이 몰딩을 빼먹은 채로 이 걸쇠만 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눈에 딱 띄죠. 네. 예. 조금 아쉽습니다. 뭐 큰 아쉬움은 아니고요. 아쉬움은 아니고. 뭐 이거 있는 걸 칭찬해 줄 수 있는 거니까. 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송풍구가 있는데 송풍구도 그냥 송풍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보면 뭘 기능을 넣을 때 네. 남들 있는 기능을 잘 따라 하거든요. 빨리빨리.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띡 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서 잘 다는 걸 잘해요. 그냥 띡 달면 모방인데 네. 이거는 모방 플러스 개선이죠. 개선이죠. 뭐냐면 여기 보면 열렸다 닫혔다는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 송풍구의 바람을 막는 게 아니고요. 송풍구의 바람을 이렇게 막으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요 테두리로 구멍이 또 뚫려 있거든요. 그쵸? 이렇게 하면 바람이 은은하게 나옵니다. 확산되는 거죠. 그렇죠. 바람에서. 네. 요즘에 그 천장에 달는 에어컨들이 원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원리를 그대로. 그래서 확산형 에어벤트라고 이름을 붙이셨고요. 그리고 또 실내등은 전부 LED네요. 네. 네. 뭐 이렇게 되게 고급차처럼 은은하게 쓱 들어오진 않고 뿅 켜지는 방식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자, 그리고 또 뒷 2열 천장에도 이렇게 넓은 선루프가 있습니다. 얘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실 수가 있고요. 유리는 안 열립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유리는- 상당히 그 개방감이 좋아졌네요. 그리고 또 펠리쉐이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기가 하나 있죠. 바로 6개 USB인데요. 우리가 시승차를 살 때마다 USB가 뭐 쩍네, 많네, 여기는 있고 저기는 없네, 막 뭐 칭찬 혹은 혹평을 했었는데 펠리쉐이드는 깔 게 없습니다. 아. 6개예요, 6개. 6개도 한 곳에 몰아놓은 게 아니고 골고루 6개. 그렇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앞쪽에도 있고요. 야, 또 그리고 뒤쪽에도 있죠. 3열 시트에도 양쪽에 하나씩. 그러니까 펠리쉐이드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라면 USB 충전 때문에 싸우실 일이 1도 없습니다. 네. 네. 정말 머리 잘 쓴 거거든요. 특히 여기에 달려 있어야 네. 2열 시트에 어린애들에게 그 아이패드 같은 거 달아주잖아요. 핸드폰. 그렇죠. 바로 꽂아서. 네, 바로 꽂아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거였습니다. 이게. 근데 아쉬운 거는 여기에 지금 트레이가 없어요. 그렇죠. 네. 가족을 트레이-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왜 2열에 트레이를 안 넣어줬을까? 트레이가 뭐 대단한 장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삑 달면 되는 건데 네. 아무튼 트레이가 없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다 케이블을 꽂아서 충전을 하셨을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여기에다 이렇게 딱 꽂아 놓으시면 아, 여기는 주머니가 2개네. 네, 주머니 2개인 차 처음 봐요, 저. 저도요. 이렇게 이거는 이 주머니는 네. 휴대전화를 위한 주머니입니다. 네. 운전석, 동승석, 그 다음에 2열 네. 각자 원하는 온도로 조절하실 수 있게끔 에어컨이 따로 들어가 있고요. 네. 엉시 엉따가 다 있는데 네. 보통 1열에는 엉시 엉따가 다 있는 차들이 흔해요. 네. 근데 2열까지 엉씨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주 고급 차들 외에는 없죠. 7 시리즈나 뭐 이 정도 돼야 G90이나 돼야 예, 네. 거의 이 급에서는 없죠. 못 본 것 네, 같거든요.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있어요. 그렇죠. 조수석 접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조수석을 접어보면 아, 여기까지네.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저 사이드미러가 좀 간섭이 생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2열 승객이 아, 보여요? 보여요? 네. 일단은 2열 승객이 정말 넓고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열에 요 독립 좌석이라면 사장님도 모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아까 그 상품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네. 지금 이 펠리쉐이드 실내에는 컵홀더가 총 16개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혼다 파일럿에 14개인데 그거 엄청 많다고 자랑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네. 미국 시장에서 충분히 먹힐 만한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3.8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295마력. 예, 공간도 그렇고 컵홀더도 그렇고 미국 소비자를 좋아하는 게 많이 달려있죠.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네. 미국 시장을 주 타겟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대형 SUV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제가 시승을 여러 대 해봤는데 이런 마감 이런 데서 상당히 깨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이거 플라스틱 이렇게 거칠게밖에 못하나? 아니면은 가죽이 막 쭈글쭈글 울어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얘는 보시면 되게 매끈해요. 어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퀼팅 처리까지 되어 있죠. 펀칭 레더에다가 야, 그리고 이런 것도 되게 이렇게 해봤을 때 덜렁덜렁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얘는 만듦새가 상당히 좋아요. 등받이는 어느 정도까지 넣는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등받이는 지금 이게 전동식은 아니고. 네 음. 이게 딱 처음 걸린 거고요. 네. 제일 눕히면
요 정도는. 산타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산타페 소렌토 네. 그 수준입니다. 네, 요 정도면 수입 동급 SUV들보다는 훨씬 많이 넣는 겁니다. 저 다리 보세요. 다리가 짧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3열로 가볼까요? 네. 2열 시트를 좀 아, 그리고요. 네. 지금 얘는 H트랙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턱이 거의 없죠. 아, 그러네. 조금 올라와 있긴 한데 턱이 거의 없죠. 턱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런 것도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여기 벤치형 시트면은 중간에 앉는 사람도 불편함 없이 앉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220V 단자, 12V. 네. 그리고 여기 시트 밑에도 발 공간이 아주 넓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자, 2열 시트를 접을 때는 이 어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아, 전동인가요? 아니요, 전동은 아닙니다. 바로 텐션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고, 자, 3열에 앉았는데 3열도 등받이가 각도가 조절이 되나? 옆에 있는 이 버튼으로 3열 등받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얘를 좀 앞으로 조금만 밀고. 양보를 시키면 네. 이건 너무 많이 갔고, 와, 되게 많이 움직이네요. 이만큼 움직여요. 와, 이거 엄청 많이 움직인다. 네, 보통 2열 의자가 앞뒤로 움직이는 경우는 뭐 더러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요 정도 움직이나? 상당히 움직이네. 되게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3열 접고 뭔가 물건을 많이 실을 때는 이걸 앞으로 쫙 밀어 놓으시면 네. 사람도 앉고 짐도 많이 싣고 네.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지금 얘는 한 중간쯤 놔볼게요. 그냥 네. 중간쯤 딱 중간쯤 놔고, 났습니다. 와, 그러면 주먹 2개 들어가요. 거의 아반떼 뒷좌석 정도가 바로 3열에 생겨져 있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등받이를 조금만 더, 네. 요 정도면 3열에 앉아서도 충분히 편하게 갈 수 있겠는데요. 네, 한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안 쉬고 가도 무리 없겠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머리 공간을 파놨기 때문에 네. 이광현 기자님보다 키 더 크신 분들이 앉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밖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C필러 뒤로 유리가 크게 달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앉아서도 밖을 보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닫혀 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네. 예. 그리고 여기 달려 있는 요건 뭐냐면 그 승객 탑승 알림 센서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차 안에 아기들이나 네. 뭐 애완동물이나 두고 운전자가 내리면 이 안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잖아요. 요걸 네. 통해서. 네. 그러면은 경적이 울리고요. 그 다음에 뭐 핸드폰으로 문자도 보내줍니다. 네. 차 안에 사람 있다고. 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 차들 보면은 저기 그렇죠. 1열 시트에 거기 센서가 달려 있는데. 그리고 A필러에 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쿠션도 상당히 말랑말랑한 게 상당히 그 3열을 갖춘 SUV들 경우에 3열 꼭 이렇게까지 해서 넣었어야 되나 싶은 정도로 옹색한 공간과 되게 볼품없는 편의 장비를 갖춘 경우가 있었는데 얘는 그냥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3열이에요. 네. 예, 이 개방감도 그렇고요. 좋네요. 이번에는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 네. 예. 내리기도 예.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이 정도면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공간. 이번에는 트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3열을 갖춘 SUV들이 3열을 폈을 경우에는 요 공간이 정말 뭐 볼품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얘는 요 정도만 해도 509리터라고 합니다. 509리터면 되게 소형 SUV 트렁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면 현대차에서 밝히기를 3열까지 편 상태로 골프백을 2개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들어갈 것 같아요. 요 정도면.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버튼들이 많이 있죠. 2열, 3열 버튼이 있는데 요걸 누르면 아마 등받이가 접혀질 걸로 보여요. 눌러볼까요? 6대4로 등받이가 접히고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근데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수동으로 되는 차를 쓰다가 자동으로 되는 차를 쓰면 되게 편하고요. 반대로 했을 경우에는 되게 불편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3열이 접히는 SUV를 시승차로 받았을 때 수동으로 하려면 좀 귀찮을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전동으로 되는 이런 차를 타면 상당히 편해요. 이번에는 2열도 접어볼게요. 2열도 딱 접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트렁크 바닥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네. 정말 평평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2열을 접으셨을 때 등받이가 약간 각도가 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여기가 턱이 져 있거나. 근데 얘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일자로 연출되는 바닥 공간이 만들어지죠. 되게 긴 물건들 그냥 쑥 밀어 놓으시면 여기까지 오니까 상당히 편하죠. 이런 건 상당히 장점이고요. 지금 요 상태의 트렁크 용량이 1150리터입니다. 근데 1150리터가 애기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측정 방식이 지금 SAE 방식으로 측정을 한 거여서
미국에서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측정 공간이 요 정도의 용량만 적재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측정하기 때문에 지금 용량이 좀 적게 나오는 거고요. 이걸 만약에 유럽에서 쓰는 VDA 방식으로 측정을 하면 훨씬 더 큰 용량이 나오겠죠. SA는 그 헤드레스트 밑부분까지 측정하고 네. VDA는 뭐 천장까지 다 되니까. 천장까지. 예. 그리고 또 뭐 그 몇 리터인지 계산하는 방식도 예. 그 1리터짜리를 쓰느냐 아니면 예. 여러 가지 박스를 채워 넣느냐 이런 거 좀 다르거든요. 예. 근데 얘는 지금 아무튼 현대자동차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1150리터입니다. 이 상태가. 2열 시트를 세운 요 상태가 788리터입니다. 요 매트는 순정 제품입니다. 네. 네. 요거는 그냥 걷어내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접어서 네. 요렇게 하시면 요 상태가 이제 509리터인 거고요. 네. 그리고 트렁크 바닥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즘 차들은 보면 이 트렁크 가리개 있잖아요. 네. 요거를 예전에는 거실에 네. 집에 갖다 뒀었거든요. 안 쓰는 사람들은. 그쵸. 근데 요즘은 차 안에 다 수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나오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소화기도 기본으로 네. 배치가 돼 있고. 네, 요 정도네요. 근데 여기도 되게 깔끔하게 음. 정리가 싹 돼 있네요. 네, 좋습니다, 되게. 아,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제가 지금 문을 닫으려고 하는 찰나에 뭔가 발견했는데 여기 보시면 짠, 와, 눈부셔요, 눈부셔. 아, 이거 레저 활동할 때 잘 제대로 쓰라고 야외에서. 맞네. 저는 이렇게 밝은 트렁크 조명 처음 봅니다. 이거는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클 거예요, 아마. 순정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정말 철저하게 연구한 것 같아요.